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내일 증시가 폭락하던 말던 외국인이 미친 듯이 쓸어담는 이 주식 8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장 증시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내일 증시가 올라갈 수도 빠질 수도, 이거는 오늘 밤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13일과 14일이 뭐가 있다.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지수 발표 하나로 오늘 갑자기 또 경기 침체다 예상치 상회하면서 또 금리 인하 또 지연될 듯 하면서 또 증시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빠지든지 말든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저는 엄청나게 빠질 만한 부분은 없다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PPI 지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예상치를 애초에 낮게 잡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지난달 정도만 받쳐준다 하더라도 예상치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예측을 이미 낮게 잡지는 않았어요. 예측을 낮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부분이고, 과연 예상치보다 얼마나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상치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은 상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사실 중요한 거는 이 PPI 지수가 발표가 나와도 CPI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안 좋게 발표가 나와서 증시를 하방으로 민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미국의 인플레가 이제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를 보고서 우리가 인플레가 지금 잡히나 안 잡히나 이런 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부분이 다시 조금 더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연준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에선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오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0.5포인트, 0.5%를 낮추는 이 빅스텝을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게 사실은 조금 불가능해진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지, 금리 인하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사상 최저라고 이제 나올 만큼, 지금 어찌됐든지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 3년 내는 어쨌든 최저를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될 거고,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리 인하 관련되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를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나 사실 저는 금리 인하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주는 사실은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 생각해요. 부동산.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억제가 되고 있던, 사실 이 가격이 억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서울권이나 경기권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억제가
과거에는 막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억제돼가지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순위 평균 경쟁률도 지금 지난해 5배 이상 높아졌고요. 거래량 증가하고 청약 열기 나타나고 강남권은 금리 영향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봐야 돼요. 특히나 지금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게 뭐다? 이러다 나만 집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집값 오름세에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미분양이라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었던 단지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완판되기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써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부동산 버블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직 안 잡혔어요. 이전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아직 제대로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버블이 더 터진다라고 하면 사실 진짜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또 놓칠 거라는 생각에 다시 뭐 하겠어요? 버블에 또 편입할 수밖에 없겠죠. 탑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는 주식쟁이잖아요. 주식쟁이. 우리가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부동산을 살 게 아닌 이상은 뭐 한다? 부동산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버블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보지 않고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고 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리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에 뭐 한다? 상장 리츠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나 혜택도 누리지만 주식과 부동산 리스크를 함께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요, 주가 역시도 올라가는 거고 수익률 역시 좋아지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주식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주식과 부동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걸 리츠라는 거예요. 리츠. 그래서 리츠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했다? 투자자가 이 리츠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리츠는 이 리츠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이 리츠 회사는 이 자금을 가지고서 또 뭐 한다? 이제 이 부동산 투자 자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임대료가 되었든지 개발 이익이 되었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뭐 추가 차익이 되었든지 그런 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뭐예요? 배당으로서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주라 보시면 좋아요. 우리 연말에 또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연말에 다가올수록 우리 배당주들 주가 상승 많이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츠 역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리츠 자산만 본다 하더라도 몇 배, 지금 리츠 ETF 순자산 규모만 단기간에 2배가 껑충 뛰었을 만큼 금리나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사람들이 여기 뭐한다?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리츠로서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뭐예요? 올해 리츠 시장, 결국에 리츠 시장, 부동산 시장이란 건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일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해 초부터 했던 게 뭐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리츠 시장이 괴화가 될 것이고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만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1분기 내내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당장 여기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또 뭐까지 있냐고 하면요, 이 리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배당 확대법이 실시가 되면서 자산이 재평가되고 이거를 통한 투자 활성화 기대가 나와주면서 개인들에게 배당 수익률이 더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리츠 관련되는 기업들이 시작을 하는 거고, 내년으로 갈수록 본격적인 강한 상방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리츠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배당도 좋지만 어쨌든 주식으로서의 수익도 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말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주식에 대한 이런 주가 상승 수익률도 나는데, 여기 플러스 더 기대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이런 배당 확대법 시행과 함께 배당이라는 게 뭐가 된다? 지금 금리나 기대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이 리츠 관련되어 있는 ETF들, 리츠 관련되어 있는 상장사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월 배당을 하기 위해 속속 합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리츠 관련되어 있는 주가도 보면 어쨌든 ETF 상품으로 엮이기 때문에 지금 뭐 리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갑자기 다이렉트 엄청 미친놈 마냥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상향 할 거예요. 장기간 내년까지 가지고 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리츠를 사놓으면 수익이 아예 그 팔 때까지 수익이 없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월배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뭐가 돼요? 지금 과거 리츠가 금리 하락 기대에 대한 리츠 기업들이 배당률을 최대 찍었을 때가 지금 보면은 몇 퍼센트? 약 12%, 약 12%. 12%를 월배당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딱 12등분으로만 나눠도 월 1%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다? 지금 리츠주들이 올해가 뭐 해야 돼요? 저금리에 강한 기업, 저금리에 강합니다. 고금리에는 그냥 내리 그냥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최근 2년, 3년 동안 뭐 했다? 리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지금 최저거든요, 거의 다. 최저에서 매수해가지고 내가 1년 정도 보유하면은 원래 고점까지만, 원래 자리로까지만 올라가줘도 주가가 2배에서 3배는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주가를 2배에서 3배 수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보기 전까지는 매월 1% 정도의 배당금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메리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리츠가 바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는 거고,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츠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과거 이제 상장할 당시에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리츠사에 있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기업이 오히려 미래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공모가가 지금 5,000원이에요. 공모가가 5,000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장하자마자 뭐 했다? 상장하자마자 내리 하락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잘 모아가면은 그냥 1, 2년 내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최소가 5,000원입니다. 최소가. 그러면 못해도 뭐예요? 못해도 2배 수익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2배 플러스로 뭐 한다? 연 12% 정도의 배당 수익까지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만큼 좋은 기업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는 종목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의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 가격 전략 확인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이게 텔레그램 주소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 매수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 목표 가격 2만원 잡아드리고 단기간에 몇 배? 단 2개월 만에 주가 2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단기 종목까지 필요하다 하신 분들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7월 31일에 옵티코를 소개시켜드리고 옵티코 어떻게 됐다? 하루 만에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